네, 우리는 지금까지도요, 2016년 5월 8일 문제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5번째 과목을 보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은요, 81번인데요. 8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고소작업대는요, 지금 쉽게 말하면 높은 곳에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죠. 첫째, 작업자가 안전모라든지 안전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건설의 모든 작업은 당연히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해야 돼요. 둘째,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셋째,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쓰면 그 자의 지휘하에 실시할 건데, 실제 고소작업 때는요, 작업 지휘자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작업자가 스스로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조절을 유지한다. 반드시 조도는요, 우리 여기서 복습을 하나 간단하게 한다면, 조도는 어떻습니까? 초정밀 작업이 있어요. 정밀 작업이 있어요. 보통 작업이 있어요. 그 밖의 작업인데, 초정밀 작업은 750룩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룩스 이상, 보통 작업은 150룩스, 기타 작업은 그 밖에 기타 75룩스, 그 조명은 최소한 75룩스 이상 유지해야 돼요. 고소 작업에 대한 안전기준이 8가지 있는데요. 그림으로도 여러분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바로 고소작업대가 요사이 이렇게, 여기 이제 요사이는 바로 직류 배터리가 충전대에서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소작업대가 되겠습니다. 82번입니다. 다음 중 굴착 또는 굴삭기가 되겠죠. 전부장치 앞부분에 설치하는 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가는데, 우리 굴착기에는요, 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암도 설치해야 돼요. 버킷도 설치. 블레이드는요, 굴착기라기보다는 어디요? 불도저의 칼날 부분을 우리는 블레이드라고 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굴착기의 정의와 전부장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83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보충학습을 본다. 블레이드는요, 불도저의 부속장치로서 배토 정지용에 적용하는 칼날이 되겠습니다. 83번입니다. 터널 작업 중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근데 이거는요,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보다는 실기 필답이라든지요, 작업에 요 문제는 항상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터널 작업 낙반에 의한 위험 방지에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는 낙반 등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3가지를 쓰셔야죠, 실기는. 그래서 첫째, 터널 지붕을 설치는 맞아요. 락볼트를 설치는 맞아요. 부서거 제거도 맞아요. 요거 3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바로 그림을 보면 이게 바로 터널 작업할 때 조치사. 이게 터널 작업. 우리 고속도로가 우리 요 사이는 옛날 산으로 가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온통 중앙고속도로라든지 내륙고속 뭐밖에 없다? 터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 낙반에 위한 안전조치사항이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법으로 규정에 35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4번을 보겠습니다. 84번은요, 차량기의 건설기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할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고 틀리는 것은요. 보겠습니다. 조금만 읽으면 답이 보여요. 1번, 버킷은 지상에서 1m 정도 큰일 나죠. 버킷이 들어놓으면 되나? 안 돼. 반드시 어떻게 지면이 갖다 놔야 돼요. 틀렸어요, 답은. 그래서 2번, 브레이크를 걸어둔다. 뒤편은 주변에 노려둔다. 맞죠? 원동기를 정지시켜.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포크, 버킷, 요거 있잖아. 이것은 어디에? 디퍼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의 지면에 내려 두어야 하겠습니다. 역시 그다음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된다는 거, 운전석을 이탈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아닌 사람 운전하지 못하게 열쇠 같은 거 자기가 갖고 가고 보관해야 됩니다. 이런 모양을 여기 만들어 두었습니다. 85번입니다. 85번은 말비계. 말비계가 뭐예요? 말같이 생겼다 그래서 우리는 말비계. 이 대표적인 이런 거죠. 말. 이게 작은 말비계는 우리 어떻게 도배공사 같은 거 할 때도 말비계를 쓰죠. 말비계에 설치한 작업 발판의 폭에 대해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작업 발판 폭 얼마? 무조건 40cm예요. 단지
이동식이라는 말은 이제 썬라이트라든지 혹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얼마? 30cm를 한다. 그 외에는 무조건 다 40cm로 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비계는요. 기울기가 75도라는 요 자체만으로도 잘 출제되고 있고 역시 작업 발판의 폭은 40cm로 한다는 거 꼭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말비계는 말같이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말비계라 그러고 각도는 75도요. 작업 발판 폭은 얼마? 40cm 이상이 되겠습니다. 86번을 보겠습니다. 86번은요. 콘크리트를 탓을 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탓을. 이 콘크리트 탓을에 대해서는 항상 출제되는 거죠. 또 여기서 비슷한 게 치갑에 대한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콘크리트 탓을 시 안전에 유의해야 될 사항은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첫 번째입니다. 콘크리트는요. 다짐 효과를 위해 최대한 높은 곳에서 탓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사고의 뭐예요? 원인이 되고 요새 항상 방송에서 떠들 때 이거죠. 거푸짐을 치다가 콘크리트 탓을 하다가 붕괴됐다. 이거. 너무 높은 곳에서 강한 하중에 있어 이게 문제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답이에요. 둘째, 탓을 순서는 당연히 계획이야. 우리 이것도 하잖아. 시험에도 반드시 뭐가 수없이 썼어요. PDCA를 해야 된다는 거. 콘크리트 치는 도중에는요. 거푸집이라든지 동바리 등이 이상 유무를 확인해. 항상 얘들이 버킹 현상이 발생하지 않냐. 꼭 기억해야 됩니다. 탓을 시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지 어떻게 밀실하게 부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탓을 시 준수사항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표시를 했습니다. 또 콘크리트는요. 반드시 설계도상의 양성 기준을 준수하고 거푸짐 동바리가 완전히 양성될 때 해체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요. 뭐 편심이 발생을 골고루 분산하고 밀실을 한다는 것도 알아죠. 우리 교재에 6-134쪽에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334조 콘크리트 탓을 작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87번입니다. 집안은요. 투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투수 개수라는 것은요. 우리 투수 개수라는 것은 물 같은 게 어떻게 잘 흘러나나 안 흘러나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영향을 주는 인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런데 토립자의 단위 중량 이거는 무게를 나타내는 거니까 투수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유체 점성 개수라든지 유체 밀도라든지 공급 비는 모두 투수 개수의 세 가지는 영향을 주게 되겠습니다. 투수 개수를요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것 다른 말하면 지표를 일정 단위와 단면적을 단위 시간에 통과하는 수량이에요. 다른 말은 뭐다? 물의 양을 정의하는 것이 투수 개수가 되겠습니다. 88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요 이게 88, 77, 99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왜? 땡을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여러분과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88번을 보니까요. 강간을요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과는 적재한 얼마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되냐 그러면 비계기둥은 특별한 경우 없는 400kg이에요. 그런데 이동식 비계가 있어요. 이동식 비계는 얼마의 적재한 중에 400이 아니고 250kg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강간은 400kg, 이동식 비계의 강간은 얼마? 250kg이 되겠습니다. 89번을 가보면요. 어떤 문제가 89번이냐? 89번은요.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법이 아닌 것은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법은 반발 경도가 있을 거고요. 자기법이 있어요. 음파법이 있습니다. 침지법은 뭐가 물에 담그는 걸 침지죠. 이 침지는요. 나무 같은 걸 침지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또 교회도 침내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자 들어가면 우리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검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6-94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90번입니다. 가설 통로 중 경사를 설치 사용하면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옳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경사라고 폭은요 최소 90cm 이상이야. 맞습니다. 2번 벌써 틀렸어요. 제가 보니까. 비탈면의 경사각은 45도 내외를 한다. 45도는 우리 올라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얼마? 30도를 기준으로 하고요. 틀렸어요. 2번이. 높이가 7m이면 계단창문 설치 맞고요. 추락 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외에 또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고요. 특히 가설
통로와 계단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도 제가 모두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6-14 합격 날개 합격 예측 관련 복귀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확실한 정보는 대한민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에 가설 통로 구조라는 것이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1번이에요. 이것은 2016년 3월 6일 날 또 출제되었던 문제. 철골 작업이었어요. 작업을 중지하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요. 바람이냐, 비냐, 뭐라 그랬어요? 눈이냐 그랬어요.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이면 맞아요. 강우량이 시간당 1mm 이상이 맞아요. 강선량의 시간당 1cm. 요 세 가지밖에 없죠. 겨울철에 기온이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요거는 어디든 필답형에도 작업형에도 수없이 반복해서 출제되는 문제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도 나옵니다. 9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그림으로도 비, 눈, 바람 심하면 작업을 중지하는 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92번입니다. 거푸집에 작용하는 연직 방향, 연직이라는 말은 뭐요? 연직이라는 말 자체는 다른 말로 하면 수직이라는 말을 연직이라 그래요. 연직 방향은 바로 이렇게 되었으면 직각 방향을 이걸 말하는 거죠. 연직 방향 하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연직 방향에는요, 타설 콘크리트 고정 하중이 작용해요. 그 다음에 작업 운동에 작업 하중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타설 시에 충격 하중도 작용합니다. 그럼 당연히 답이 뭐예요? 콘크리트 치갑은요, 콘크리트 압력이잖아요. 이것은 우리 연직 방향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93번입니다. 철골 기둥 건립 작업 시요, 붕괴라든지 도개를 방지하기 위하여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 기준 높이 및 인적 기둥의 높이에서 얼마 이상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베이스 플레이트는요, 사실은 3mm 이하여야 돼요. 요거는 인적 기둥에 답은 3mm 2번인데요. 요거는 기둥과 기둥 중심 기준선 인적 기둥에는 5mm요. 그다음 인적 중심의 오차는 3mm. 여기 네 번째 나오겠죠. 앵커볼트 기둥 중 2mm 이상,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 얼마? 바로 3mm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림으로도 제가 명쾌하게 표시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은 바로 눈만 봐야 돼. 근데 눈만 보는데 굳이 이까지 볼 필요 없어. 답만 기억해도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94번입니다. 가설공사와 관련된 안전율에 대한 정의를 옳은 것은, 안전율이라는 것은요, 첫째, 재료의 파괴 용역도와 허용용도 비율이다. 맞네요. 바로 1번에 명쾌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공사 안전율이라는 것은 재료의 파괴 용역도와 허용 용역도의 비율을 나타낸다. 우리 참고 산업안전기사 필기 6-86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건설하는 사람은 기분 나쁘다면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6-86 페이지도 기억되어 있다. 똑같아. 건설안전산업안전기사는 페이지도 글자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만들어놨고 출제기도 동일하게 만들어놨고 산업안전기사 합격되면 건설안전산업기사는 면제되고 건설안전산업기사 합격되면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이 면제가 됩니다. 95번입니다. 수중굴착이라든지 구조물의 기초 바닥 등 같이 답이 보여 협소하고 상당히 깊은 굴착과 호포작업에 가장 적당한 호포작업에 가장 적합한 굴착기는 이거죠. 이렇게 바가지가 다이아몬드 같이 생긴 뭐예요? 이거는 반드시 크렘센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96번 보겠습니다. 96번은요, 이게 이제 클램셋에 이제 바가지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96번이면 흑어요, 액성 한계를 WL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소성 한계를 가지고 우리는 소성 한계를 WP라고 그랬습니다. 액성 소성 지수 IP는요, 뭐냐? IP는 반드시 액성 한계 WL 빼기 소성 한계 WP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48에서 26을 빼면 얼마가 나오나요? 바로 22%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소성 지수가 되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고요. 흙의 연경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학습으로도 잘, 그림으로도 잘 나타내 두었으니까 여러분이 꼭 한 번쯤 복습으로 확인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97번입니다.
콘크리트 탓을 할 때 거푸집의 작용, 콘크리트 치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콘크리트 치갑은요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죠. 높이에도 영향을 미쳐요. 강도는 관계없어요. 강도는 완전히 굳어지거나 양생된 후에 결정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기온의 영향. 그래서 날씨가 온도가 낮으면 치갑은 크고 온도가 높으면 치갑은 작죠. 이런 것도 날씨에도 영향이 되겠습니다. 기온과. 콘크리트 치갑에 대한 해설을 해두었습니다. 우리 교재 6-134쪽에 콘크리트 치갑이라고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98쪽입니다. 토속 붕괴는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적 요인이에요.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이라는 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면적으로 붕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사면 경사의 증가 외적이에요. 공사인 진동 하중의 증가 외적이에요. 지금 보이잖아. 성토 높이 외적이에요. 토속의 강도 저항은 뭐다? 바로 내적.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적이고 여기 있죠. 토속의 강도 저항.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99번입니다. 토사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지 요인 대책으로 붕괴 공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첫째는 토사 붕괴, 흙이 붕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배토공법을 써요. 흙을 배토한다 그러죠. 바꿔치기 하는 거죠. 압성토공법, 흙을 쌓는 공법이에요. 집수정 공법, 물통 파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나? 토사 붕괴와 집수정 공법은 전혀 없고요. 집수정 공법은요. 물이 고이면 퍼내는 작업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공작물을 설치 이런 것도 토사 붕괴 방지 공법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몇 번을 가냐? 100번을 보겠습니다. 100번입니다. 100번은요. 어떤 내용이 나온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요 그림은 산업안전보건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풍암에서 토사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기울기는 풍암은요. 사실 1대 나왔네. 여기 뭐냐? 간단히 0.8 몰랐대. 밑면이 얼마? 0.8. 답은 2번이에요. 봐. 풍암은 1대 0.8.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그림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반드시 어디에 나오냐? 실기 필답도 실기 작업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요. 그냥 지나가기가 조금 그러니까 아름다운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녹색 직업, 녹색 자격증 코너에서 항상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가끔씩 제가 꼭 이게 내용이 현재에 깨어서 살아라 그러는데 저는요. 항상 이 말을 잘 합니다. 사실 우리는 돈 좋아하잖아요. 황금 좋아하죠. 황금 좋잖아요. 돈은 안 되는 게 없으니까요. 그뿐 아닙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시켜주는 소금도 좋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얘기 잘 하는데 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지금 일에만 전념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슬퍼하고 후회하는데요. 오지 않는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한다. 이거는 부처가 한 말인데요. 거기 조금 설명해서 부처는요. 현법, 현재죠. 낙주, 즉 현재 직면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의 태도로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지금 여기에서 즐겁게 사는 사람, 참된 사람,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최고 행복하고 지금 이 시간이 최고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그 만족은 바로 열심히 저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평생 줄지 않는 저축 통장, 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 강의에서도 제가 더 열심히 혼을 바치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